네, 현재 시각 8시 26분 지나갑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이제 추수감사절 연휴 휴장한 상황이고 어제 국내 증시 보니까 연말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데 좀 경계 심리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예. 예. 그래도 어쨌거나 뭐 잘 안 빠진다는 어떤 시장 분위기는 확인된 것 같고요. 네. 예. 미국 장도 지금 뭐 11월 들어서 이렇게까지 올랐나 싶을 정도로 진짜 많이 올랐네요. S&P 500이 한 10% 올랐고 네, 그러니까. 나스닥 한 13% 올랐죠. 예, 맞습니다. 뭐 이래저래 연말에 대한 기대감은 큰 것 같고, 그리고 또 과거의 어떤 그 패턴, 네. 경험적인 뭐 통계치 이런 것도 우리가 항상 살펴봐야 되겠네요. 11월 초에 접어들면서 많은 분들이 지적했잖아요. 11월이 보통 수익률이 좋았다. 수익률이 좋았다는데 예, 예. 올해는 뭐 거의 역대급으로 올라가는 그런 장이 됐습니다. 아니 근데 로이터 통신에서 또 다른 전망을 내놨잖아요. 어떤 전망이요? 오히려 추수감사절 연휴 지나고 나서 블랙 프라이데이 매출이 크게 나타나지 않고 시장이 오히려 그냥 지금 일시적 반등이고 네. 조금 하강 국면에 접어들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니까요. 그러니까요. 예. 그 뭐 그저께인가요? 엔비디아 실적도 3분기 엄청나게 좋았는데 네. 이제 또 슬슬 이제 하나씩 따져보는 거죠. 중국에 대한 규제가 있을 걸 알고 중국이 미리 앞당겨서 산 거 아니냐? 네. 그렇다면 4분기는 또 갑자기 뭐 전분기 대비 굉장히 확 떨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게 어떻게 보면 좋은 실적 이후에도 엔비디아 주가가 좀 못 가기도 하고 여기는 뭐 참 사후적으로는 갖다 붙이기 나름입니다만 네. 복잡다단합니다. 그러게요. 남의 돈 먹기 쉽지 않아요. 또 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느냐 단기적인 그렇죠. 관점에서 보느냐에 맞아요. 따라 전략이 네. 달라지니까요. 자, 오늘 흥국증권의 또 리서치센터 최종경 기업 분석팀장 모셔서 또 시장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오랜만에 나오신 거 아니에요? 예, 한 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네. 요즘 시장 어떻게 보세요? 좀 좋다라고 보여지세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11월 같은 경우는 12월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연말 약세를 보이는 장입니다. 이제 코스피코 같은 좀 다르게 봐야 되는데 네. 중소형주 같은 경우 12월이 좀 연말 조정을 받고 이제 연초 랠리를 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예. 11월 같은 경우는 너무 미리 조정이 올 수는 없는 시장이었다고 저는 네. 평가를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오히려 투자자분들은 12월에 좀 이렇게 좀 구분해서 투자 전략을 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중대형주, 중소형주. 아하. 예, 그래서 중대형주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하고 동반하는 뭐 산타를 좀 기대해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전통적으로 연말 약세, 연초 강세 이게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흐름을 바탕으로 전략을 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오늘 안 그래도 우리 최 팀장님 출연하시는 그 날짜였는데 아주 적당합니다. 뭐 미국장 얘기할 게 없으니까 휴장으로. 시장이 그리고 있으니까. 최근 들어 또 IPO 관련해서 뭐 파두뿐만 아니라 에코프로 머티리얼스까지 한번 두루두루 짚어볼 게 많았는데 또 오늘 또 코스닥에 입성하는 종목들도 있고요. 코스피로 가는 거? 코스닥. 코스닥에. 오늘은 코스닥. 네, 코스닥 예. 입성하는 종목들. 오늘도 IPO가 있다만 이제 오늘 상장하는 상장하는 종목이 코스닥에 2개가 있고 네, 한선 네. 엔지니어링, 그린 리소스. 맞습니다. 그래요. 오늘 그러면 상장하는 것도 한번 좀 소개 한번 해주시죠. 일단 한선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그 한국선제의 자회사입니다. 피팅하고 밸브를 하는 회사인데요. 조선 기자재 쪽이에요. 조선 예. 기자재나 화공 그 시설로 들어가는 회사였는데 이제 그게 이제 이게 2차 전지라든지 이제 수소 라인 쪽으로 들어가면서 회사가 이제 성장을 하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이고요. 예. 그리고 그린 리소스는 제가 갑자기 네. 그거는 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관련주, 그린 리소스. 반도체 관련주입니다. 예. 아니 최 팀장님의 그런 모습이 훨씬 좋아요. 전문가라서 다 아시나 싶었는데 모르는 부분도 있구나. 게다가 이게 네. 이제 제가 서두에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네. 부분인데 네. 매년 가을이 IPO 시장의 성수기입니다. 지금이 그러니까. 그래서 일주일에 기관 수혜식이 막 5개, 6개, 7개씩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우리나라 시장의 약간 특징 같은 거예요. 월별로는 매년 10월과 11월이 수혜식이 가장 많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상장 일자는 11월, 12월이 제일 많은 거죠. 11월, 기관 12월이 10월, 10월. 그다음에 상장 일자는 11월, 11월, 12월. 그다음에 분기로 따지면 4분기가 제일 많고요. 네. 특별히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정론은 아니지만 예. 대한민국 기업들이 좀 특이하게도 90%, 95%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95% 이상의 기업이 12월 결산사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뭐냐면 12월 말에 결산이 끝나고 3월 말에 감사 보고서를 받아서
상장하려고 청구서 접수하고 심사받고 상장하면 아, 다 10월, 11월이에요. 그 기간이 걸리는군요. 예, 그러니까 똑같은 시간표를 갖고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우리나라 네.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사실 그런 문제까지라고 보지는 않고요. 우리나라 IPO 시장의 좀 독특한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파드하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스 이 얘기도 여쭤보고 싶어 하셨잖아요. 예, 그 얘기 좀 더 들어볼게요. 왜냐하면 그 이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도 사실 상장 전에 이미 그 조금 실적이 안 좋은 부분을 네. 얘기를 했고, 근데 주가는 오히려 최근에 보면 이틀 연속 상한가 가고 또 좀 10만 원 빠지다가 다시 보니까 어제 또 올라가고, 네. 예, 개인들의 좀 뜨거운 관심을 받는 종목이기도 하잖아요. 네, 일단 뭐 에코프로머티하고 파도하고 요즘에 IPO 시장의 두 주인공인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약간 예. 비슷한 이슈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좀 다른 결과가 지금 또 계속 나오고 반도체, 있고요. 2차 전지. 예, 반도체하고 한쪽은 또 2차 전지고요. 일단 파도 얘기부터 시작해보면 될 것 그러시죠. 같습니다. 예. 파도 같은 경우는 사실 시장에 이슈가 좀 많이 되고 있는데 3분기 실적 발표와 함께 이제 시장에서 이제 이슈로 떠오르게 된 거죠. 예. 파도의 3분기 실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매출액이 3억 원 기록을 했고요.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148억.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2분기 실적이 이번에 같이 발표가 된 겁니다. 예, 2분기 실적이 매출액 5,900만 원에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153억이 나왔습니다. 저게 말이 안 된다는 얘기 많았어요. 매출액 자체가 어떻게 5천만 원이 2분기. 그러니까 이게 상반기 매출액이 130억 원대 정도가 나왔기 때문에 예. 2분기가 너무 작게 나온 거죠. 게다가 이게 이제 파도가 시총이 1조 원대 기업인데 그러니까 지난 6개월에 매출액이 거의 4억 원밖에 안 된다는 얘기이고요. 네. 또 하나는 파도가 8월에 상장하면서 증권신고서에 추정손익계산서에 2023년 매출액 전망을 1,200억 원을 적어냈습니다. 올해 1,200억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발표된 3월 누적 집계로 매출액이 180억밖에 안 찍힌 거니까 투자자분들은 그러게요. 많이 놀라실 수밖에 없었던 예. 거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또 하나는 이러니까 사기 상장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죠. 그런 얘기도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주목해 주셔야 돼요. 3분기 실적도 3분기 실적이지만 2분기 실적이 4, 5, 6월 실적인데 그게 11월 중순에 발표되면서 아니 4, 5, 6월 실적을 8월에 상장하면서 그거를 좀 시장에 좀 전달할 수 있지 않았냐라는 게 그렇죠. 이제 투자자분들이 많이 좀 아쉬워하시는 부분이죠. 예. 예, 그래서 파도의 그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추정손익계산서에 적어놓은 매출 예측치가 굉장히 높았는데 너무 실적이 안 좋다. 두 번째는 4월, 5월, 6월 2분기 실적이 나중에 발표됐는데 너무 안 좋다. 이 두 가지죠. 그냥 과거와 미래의 얘기가 두 개가 다 엮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이제 뭐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뭐 투자자분들도 어느 정도 이 파도건에 대해서는 이제 파악을 하고 계실 텐데, 아니 지금 업계에 계시고 또 IPO 쪽에 우리 또 이 코너에서 소개해 주신 최 팀장님께서 전반적으로 이번 사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일단 저는 사실 파도를 꼭 뭐 대변하거나 변호하는 입장만은 아니에요. 그런데 두 가지를 나눠서 좀 설명을 드리고 네. 싶은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었는데 제가 표를 하나 준비해 왔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3분기 실적 11월 중순에 발표된 3분기 실적들을 정리한 표인데 이 IPO 최근에 상장한 기업들 중에 시가총액 큰 애들만 조금 네. 하나 가지고 예. 왔습니다. 그러면 보시면 이제 에코프로머티, 두산로보틱스 순서대로 쭉 나오겠죠. 아, 예. 글씨가 좀 작긴 한데요. 제가 그냥 말씀으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이제 파도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이 97.6%가 줄어들었습니다. 네, 좀 많이 줄어든 거죠. 예. 자, 근데 저기 보면은 제이오라는 기업은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이 97.2%가 늘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네요. 네, 다섯 이것도 번째, 비슷한 예. 기술특례 상장이었어요. 아.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업의 실적은 네. 좀 손실 보신 분들께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오르는 기업도 있고 떨어지는 기업도 있다. 사실 그 실적이 오르고 떨어지는 거의 변수에 또 주가가 등락을 또 하면서 저희가 또 추가 수익도 나고 손실도 나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회사가 실적이 급감했다고 그거가 뭐 이렇게 비난을 많이 받고 아쉽기는 하죠. 뭐 근데 그게 법적으로 비난을 받거나 법적인 제재가 들어가는 건 좀 아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또 그런데 하나는 투자자들은 네. 지금 파도와 관련해서 집단 소송도 불사하겠다 이런 입장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면 예. 제가 아까 언급을 드렸는데 다만 파도라는 회사가 3분기의 실적이 너무 조금 나왔습니다라는 거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은데 8월에 상장하면서 4월, 5월, 6월 2분기. 실적을 뭐 전혀 언급하지 못했다는 거는 예. 좀 문제가 있지 않냐는 건 저도 동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 한간에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아니 법대로 하자고. 법대로 하면 파도는 잘못이 없어요. 안타깝지만. 왜냐면은 신규 상장한 기업들이 그 분반기 보고서의 제출 의무 기간이 너무 빨리 도래하게 되면 한 번은 면제를 시켜줍니다. 니네는 신생아니까 다음부터 내 이런 제도죠. 예, 사실 합리적인 제도이긴 한데 그 제도 때문에 파도라는 기업은 2분기 실적이 8월 14일이 아니라 11월 14일이 나오면서 이 일이 벌어진 거죠. 만약에 파도의 2분기 실적이 매출액 5,900만 원의 2분기 실적이 8월 14일 날 공시가 됐으면은 투자자분들은 판단을 하고 투자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아, 파도가 실적이 이렇게 많이 나와야 되는데 2분기 실적이 안 좋았네. 그러면 이거를 감안하고 들어가야 되는지 안 들어가야 되는지를 고민하게 되는데 그 기회가 없었던 거죠. 또 하나 아쉬웠던 거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IPO 규정상 반기 보고서의 제출 의무가 없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기업들은 의무가 없어도 자진해서 공시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모랄 해저드 얘기가 나오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니 우리가 상장은 했지만 분반기 보고서에 제출 의무는 없지만 우리가 이제 상장사니까 자진해서 공시하겠습니다 하고 잠정 공시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예. 따라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워요. 3분기 실적이 적게 나왔다? 이거는 아쉬운 부분은 아니고요. 다만 2분기 실적에 대한 잠정 공시를 하지 않았다는 거는 도의적인 책임은 저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좀 더 발전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또 이따 또 얘기가 나올 것 같긴 하지만 향후에 이런 기술성 평가 기업들에 대한 IPO의 좀 제도에 대해서 좀 수정할 좀 손볼 일이 있다면은 전 이런 좀 분기 실적에 대한 잠정 네. 공시에 기존까지는 자진 공시였지만 네. 향후에는 의무 공시를 좀 바꾸는 방안도 좀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술 특례로 상장한 기업들 관련해서. 맞습니다. 또 하나는 그 기술 특례 관련해서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예. 뭐냐면은 아까 표에서 제가 파도하고 제이오를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예상 실적 대비 되게 잘한 제이오도 있고 잘 못한 예. 파도도 있고 GI 이노베이션이라는 회사도 올해 상장해가지고 지금 거래가 잘 되고 있는데 안타깝게 GI 이노베이션도 그 상장할 때 제시했던 그 예상 매출이 올해 그 109억 원 정도를 예상을 해서 냈는데 이번 3분기에도 빵원이 찍혔어요. 지난 2분기에도 매출액이 나오지 않았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사실 생각해보면 GI 이노베이션도 지금 파도랑 비슷한 모양의 실적이 나오고 있는 거죠. 무슨 뭐 하는 회사입니까? 바이오 신약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바이오 신약? 예, 바이오 신약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죠. 그러면 연구 개발을 했고 매출은 못 올린 상태인 현재죠. 거죠. 근데 올해 초에 상장할 때 2023년 매출액 109억을 예상을 하면서 거기 증권신고서에 넣었단 말이에요. 파도랑 비슷한 얘기잖아요. 네. 예, 그런데 GI 이노베이션 회사명 오늘 처음 들어보셨죠? 네, 파도 네. 얘기 날 때 한 번도 예. 얘기 안 나오죠. 네, 맞아요. 그럼 그걸 보면은 이건 왜 그러지 하면 이거는 공모가 대비 주가가 50%가 올라 있습니다. 아, 실제로 또 주가는 올라 있는 주가는 상태예요. 올라 있죠. 그러니까 그 신약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돼 있는 거고요. 실제로 그만한 가치가 또 있는 회사예요. GI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파도로 손실 본 투자자분들은 되게 아쉬운 부분이긴 하지만 약간 이 파도의 그 집단 소송의 문제는 주가가 오른 건 괜찮고 주가가 빠진 거는 이제 손실 봤으니까 소송한다. 약간 이렇게 또 비춰질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약간 또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향후 그러면 파도가 매출이 늘어날 어떤 전망이나 조짐은 있습니까? 반도체 팹릭스 업체잖아요. 네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요거 그 3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실제로 파두에서 그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4분기부터 거래가 계약이 재개될 거다라는 얘기를 밝히긴 했는데요. 그건 뭐 어쩌면 뭐 회사가 뭐 열심히 해서 뭐 향후에 다시 좋아진다는 거는 뭐 당연한 얘기니까요. 예. 팀장님, 이 특례 상장제도 이거 네. 좀 설명해 주십시오. 기술 특례. 이 일단 예. 특례라는 단어가 들어가니까 뭔가 특혜를 주는 느낌이죠. 글쎄 그 느낌. 네. 사실 엄밀히 따지면은 일종의 특혜이기는 합니다. 그래요? 왜냐면은 어느 나라의 증시라도 증시에 상장하기 위해서는 예. 리스팅되기 위해서는 그 기본적인 조건들이 있잖아요. 예. 기본적인 조건에는 뭐 재무의 기본 조건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실적의 기본 조건이 있을 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맞춘 기업이 그 허들을 넘어야만 증시에 상장할 수 있다는 제도는 어느 증시나 가지고 있는데 그 허들을 살짝 못 넘는 거예요. 아니, 살짝이 아니라 좀 못 넘는 거예요. 근데 예, 회사의 예. 과거는 안 좋지만 미래가 크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 너는 특별히 이 허들을 넘지 못하지만 우리가 증시에 상장을 시켜줄게요라고 특혜를 주는 거죠. 그 일종의. 판단을 누가 합니까? 그 판단을 거래소와 그다음에 네. 금감위와 그다음에 이제 외부 평가 기관이 이렇게 좀 삼중 장치로 이렇게 평가를 하게 돼 있죠. 그래요. 네. 어, 이게 지금
개편이 된 거예요? 기술특례 상장 개편안이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개편안. 생각보다 우리나라의 기술평가 그 특례상장 제도는 역사가 깊어요. 2005년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요. 예, 사실 거의 뭐 20년 가까이 되고 있죠. 예.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잘 발전해 왔다고 저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다만 제가 오늘 방송 준비하면서 예. 제가 준비해 온 저희 데이터가 하나 있는데요. 예. 그 일반 상장, 그러니까 특례가 아닌 네네네. 상장하고 그 특례 상장하고의 공모가 대비 수익률을 나눠서 그려왔습니다. 어허. 예, 저 예. 그래프이고요. 2020년, 21년, 22년, 23년인데요. 22년 빨간색 그래프가 일반 상장이고요. 네. 파란색이 특례 상장입니다. 네네. 2021년을 제외하고 20년, 22년, 23년 현재 모두 일반 상장이 특례 상장보다 공모가 대비 수익률이 좋습니다. 예. 수익률이 좋다는 얘기는 이 IPO 시장에서는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공모가가 싸냐 비싸냐의 얘기입니다. 그 말이겠네요. 예, 그 말입니다. 그래서 2023년 작년도 그렇고요. 2020년도 그렇고 실제로 특례 상장들의 공모가가 비싼 건 사실입니다. 예. 그럼 2021년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그때는 유독 일반 상장들의 공모가가 비쌌던 거죠. 예, 그렇게 그때 해석하면 장 좋을 때. 근데 이게 예, 공모가라는 게 기관 수요 예측에서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일단 1차적으로는 주관사, 발행사가 공모가 밴드를 밴드를, 만들고요. 예. 그다음에 그거에 의해서 기관들이 수요 예측을 해서 결정이 되죠. 그러니까요. 되게 중요한 지적을 하신 예. 거예요. 그래서 공모가 자체를 주관사가 만드는 것도 아니고 발행사가 만드는 것도 아니고 또 기관이 다 만드는 것도 아니에요. 네네. 이렇게 3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형성이 되는 그런 가격입니다. 그래서 재미난 거는 그럼 실제로 보시는 것처럼 그럼 특례 상장의 공모가가 비싸네요라는 이제 그 결론이 나온 왜 거죠. 비싼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사실 꼭 집어서 왜 비싸다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오늘 이 단어가 여러 번 나왔는데요. 바로 이 특례 상장 같은 경우는 현재 실적이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 성장성을 보고 판단하는 맞습니다. 성장성을. 거잖아요. 예. 미래 성장성을 보고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얼마에 상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래의 추정손익계산서를 아예 공시를 해서 그 추정손익계산서에 나와 있는 숫자를 기준으로 회사의 주가를 만들게 되죠. 공모가를. 추정 손익계산서. 예, 따라서 추정된 실적이기 때문에 비싼 회사도 있을 수 있고 뭐 싸게 들어오는 회사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더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일반 상장 기업보다 추정된 손익계산서를 쓰기 때문에 네. 불확실성이 큰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 뭐 심지어 예를 들어 우리가 뭐 흔히 하는 말로 PER 이게 12개월 후에 추정 어닝 아닙니까? 네네. 그거하고 주가하고의 비율을 따지는 건데 네. 거기에도 벌써 추정이 들어가는데. 그렇죠. 보통 특례 상장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짧게는 2, 3년, 길게는 뭐 5년 후에 순이익을 현금 할인해서 쓰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예. 그래요. 아니 근데 좀 전에 지금 우리 자막으로 처리를 했습니다만 이거 말이죠. 아까 자막 한 번 더 보여주신다면 어떤 내용이요? 그거 뭐야 몇 퍼센트 정도가 하락했고 뭐 50% 이상 빠진 게 그게 얼마에 저거 특례 네. 상장 기업의 64%가 공모가를 하회하는 데다가 반토막 더 난 데는 38%다. 네. 저쯤 되면은 특례 상장 제도가 이 수치만 보더라도 이건 문제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안 그렇습니까, 팀장님?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요. 네. 사실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일반 상장 기업들도 저거보단 상태가 좋지만은 일반 상장 기업도 또 그렇게까지 성적이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현재 딱 잘라놓고 보면은. 그래서 공모가 대비 주가를 맞습니다. 봤을 때. 예.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가만 가지고 이거에 대한 효용성을 논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제가 네. 또 준비해온 그림이 두 개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제가 오늘 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우리나라의 코스닥 시장에서 예. 특례 상장 기업들의 비중을 제가 좀 그려왔습니다. 코스닥에서? 코스닥 중에 몇 퍼센트가 특례 상장으로 상장하는지 예. 제가 그려본 건데요. 저기 선 그래프를 보시면 됩니다. 2016년이나 17년도에는 코스닥 시장 전체에서 10% 전후밖에 안 됐어요. 그러네요. 예, 그러다가 그게 비중이 쭉쭉쭉 올라서 2021년은 거의 50%에 가까운 48%를 찍었고요. 네.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41% 정도를 하고 있으니 예.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대한민국의 코스닥 시장은 반은 일반 상장, 반은 특례 상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네요. 꽤 많죠. 예. 자, 근데 다음 그래프 제가 하나 네. 준비한 게 또 네. 있어요. 다들 그래요. 이 그래프 보면 연구원님 너무 많은 거 아닌가요? 특례 상장이. 과한데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다음 그래프는 뭐냐면 미국에 비슷한 그래프가 하나 미국에?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 예. 그러니까 미국은 우리나라랑 그 상장 제도가 좀 달라서 특례 상장이란 말은 쓰진 않고요. 네. 보시면은 퍼센테이지 오브 IPO들 중에 EPS가 0보다 작은 애들. 아. 그러니까 적자 부당순이익이. 기업의 상장 비중이죠. 예. 느낌이 비슷하죠. 예, 아, 그러네요. 예, 근데 닷컴 버블 시절인 2000년도에 딱 80% 찍었다가요. 저기도 한번 포맷됐다가 최근 4, 5년 사이 또 늘어나네요. 그대로 올라와서 현재 80%를 계속 찍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은 그래서 적자 기업의 상장 비중이 80%까지 올라가 있어요. 저걸 놓고 보니까 우리나라의 4, 50%는 또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죠. 예. 특례 상장 비중 자체를 맞습니다. 놓고 예. 봤습니다. 왜냐하면 특례 상장이 마진이 얇거나 적자인 기업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저거는 제가 볼 때 그럼 또 미국 시장은 또 왜 이렇게 높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가 네. 있는데 산업의 구성이 달라서 그래요. 아무래도 산업의 구성이. 신성장 산업이 보다 많이 포진돼 있기 때문에 예, 적자 기업들의 상장이 많이 있는 거죠. 그리고 증시의 성격이 우리보다는 조금 더 공격적이잖아요. 네. 예, 그러다 보니 좀 더 적자 기업들의 상장이 조금 더 비중이 많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우리나라에서 요 IPO 특히 코스닥 쪽의 기술 기업들 네. 그리고 뭐 특례 상장주들도 그 기술과 성장성이 아깝다. 그런데 네. 지금 보니까 돈이 없다, 자본이 없다. 맞습니다. 선의로 볼 것 같으면 그런 기업들 많잖아요. 네. 야, 돈만 좀 있으면 네. 여기서 조금만 더 투자하고 하면은 될 것 같은데 네. 돈이 없어요. 네. 그런데 이걸 갖다가 증시에서의 뭐 특례 상장이 됐건 일반 상장이 됐건 상장을 통해서 일반 투자자들의 돈으로 네. 일단 회사를 굴려 나간다. 네. 그렇게 해서 서로 윈윈한다. 네. 참 좋은 그림인데 네. 그것도 왜 없겠습니까만 또 일부 생각해 보면은 솔직히 그 얘기도 많아요. 그 알량한 기술 내지는 알량한 어떤 스토리텔링으로 먹튀하려고 네. 엔젤 투자자들을 어떻게나 액세스는 시켜줘야 되려고 네. 이게 지금 IPO 시장을 바라보는 또 삐딱한 시선이거든요. 그 굉장히 좋은 지적을 또 해주셨는데요. 네. 지금 이게 우리 IPO 시장에서 또 이슈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아마 네.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IPO 할 때마다 이렇게 공모 주식들 중에 예. 신주 비중이 높냐, 구주 비중이 높냐의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이에요. 예. 그러니까 신주 비중이 높은 거는 투자자들이 공모를 해서 그 돈이 회사의 발전에 사용이 되는 거고요. 예. 구주 비중이 높다는 거는 방금 언급하셨던 이미 투자했던 투자자들이 그 돈을 가지고 나가는 용도로 쓰이는 그러니까. 거예요. 자금 액신 용도로. 예, 그래서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다 엮여 있는 겁니다. 그게 또 기술 성장 특례 예. 회사들하고도 엮여 있고요. 그래서 IPO 기업들 보실 때 공모 물량 중에 신주 물량이 많냐, 구주 물량이 많냐. 그래서 구주 물량이 많으면은 상대적으로 매력이 떨어집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네. 그 언급하셨던 그 네. 내용이 다 얽혀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 뭔가 투자자 입장에서 그런 걸 또 걸러낼 수 있는 기준으로 좀 활용을 해보면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1차적으로 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뭐 구주 비중이나 신주 비중 같은 경우는 확인하기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예.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또 좋은 지표가 될 수 있는 거죠. 예. 근데 아까 팀장님 보여주셨던 그 미국의 네, EPS가 영이야. 0이야. 영이하인 기업들. 예. 그러면서도 IPO에 성공한 기업들 예. 퍼센테이지가 80%. 네. 거의 닷컴 버블 피크 저기다 선을 끊으셨는데 네. 저 그림을 보면서 그러면은 야 그러면 지금도 그 2000년 무렵에 닷컴 버블만큼 지금 시장이 과열이야? 이렇게 하는 건 또 오바입니까? 살짝 저는 오바라고 보고 있는데요. 아, 그래요? 그건 이제 뭐 미국 내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제 닷컴 버블 시절하고 지금하고는 좀 다른 점에 다르다.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닷컴 버블 시절에는 말 그대로 IT나 닷컴 기업들이 주로 포진이 되어 있다면 네. 최근에 80%는 해마다 주인공들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IT 기업들의 비중이 올라가기도 하고 예. 뭐 바이오테크의 비중이 올라가기도 아하. 하고 IT도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냐 뭐 좀 예. 큰 건이냐 작은 건이냐에 따라서 선수 교체가 계속 이루어지면서 80%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은 괜찮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이제 상장한 지 이제 좀 된 상황에서 최근 어찌됐건 개인 투자자들 관심 받고 있는 상황이고 이틀 연속 상한가 기록했고 어제도 보니까 다시 또 상승으로 전환이 됐거든요. 이 현재 상태 어떻게 판단이 되세요? 일단 예. 상장일 날 58%가 공모가 대비 상승을 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에코프로머티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수요 예측, 기관 수요 예측이나 일반 투자자의 청약의 결과가 썩 좋지는 않았었어요. 네. 예, 그래서 공모가가 지금 기억하시겠지만 원래 예상했던
공모가 밴드의 하단을 잡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 공모가 밴드라는 게 그렇게 아무렇게 막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네네. 예, 그러니까 밴드에서 낮은 가격에 들어왔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그래도 좀 싼 가격에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그게 저는 첫날 반영이 됐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첫날 58%의 주가 상승에는 이틀째와 3일째의 상한가 같은 경우는 그거는 이제 이렇게 그 시장의 재료나 시장의 이슈를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수급적인 부분이 크죠. 수급적인, 예. 제가 한 달 전에 요 자리에서 예.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은 아니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한 30조 원대를 왔다 갔다 하는 기업들이고 예. 새로 상장하는 에코프로 머티가 약 3조 원 전후의 기업이기 네네. 때문에 시총 차이가 커서 이거에 대한 수급이 옮겨 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지금 그 과정이 반영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또 반대로 이것도 있죠. 에코프로 머티가 상장하면서 에코프로 BM의 주가가 빠지는 거 아니냐. 네. 이게 또 시총 차이가 꽤 크기 때문에 이게 두산과 두산 로보틱스의 관계와는 또 다릅니다. 이에 따라서 에코프로 BM의 주가와 에코프로 머티의 주가는 또 좀 독립적이라고 또 설명을 또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 8시 51분 지나갑니다. 오늘 양시장 또 호가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 지수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오늘 강보합권 예상됩니다. 2,517포인트. 최근에 증시가 나흘 연속 상승을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상승 탄력 또 상승 강도는 다소 둔화되고 있는 양상인데 일단 오늘 또 주말을 앞둔 금요일인 만큼 좀 호가로 봤을 때는 코스피 강보합권 예상이 되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0.2% 소폭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 지수는 818포인트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지금 호가에서는 지금 보합 예상되고요. LG에너지솔루션이 0.3% 지금 호가 상황으로 봤을 때는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45만 원. SK하이닉스가 0.8%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13만 1,200원. 그밖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전자, 우선주 아직까지 호가 움직임 나타나지 않고 있고요. 현대차가 1% 하락이 예상이 됩니다. 예상 체결가는 18만 2,800원 그리고 포스코홀딩스가 0.2% 상승이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47만 6천 원이고요. LG화학이 1.7% 올라갈 걸로 보이죠. 호가는 52만 8천 원. 기아도 0.5%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8만 5천 원이고요. 네이버도 소폭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20만 6천 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BM이 0.4% 상승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는 24만 4,500원. 에코프로도 0.8% 상승 예상되죠. 지금 예상 체결가 70만 9천 원이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보합 예상됩니다. 포스코DX가 0.5% 상승할 걸로 보이고요. 호가는 5만 6,800원. LNF 아직까지 호가 움직임 나타나지 않고 있고요. HLB도 지금 보합이 예상됩니다. 그밖에 알테오젠 약보합권 예상되고요. 셀트리온 제약이 0.6%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 9만 800원. JYP 엔터테인먼트도 상승 예상되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1.4% 상승이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6만 5,7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자, 오늘 코스닥에 입성하는 종목들, 상장하는 종목들 지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선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지금 호가로 봤을 때는 지금 100% 상승이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그린 리소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린 리소스도 오늘 코스닥에 상장하는데 지금 호가 움직임으로 봤을 때는 58% 그러니까 공모가 기준가 대비로 58% 급등이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그린 리소스가 2만 7천 원이고요. 한선 엔지니어링이 14,05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자, 에코프로 머티도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어제 이제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오늘 호가 움직임 아직까지는 뚜렷하게 나타나진 않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머티 최근에 계속해서 거래량도 굉장히 많이 실려 있는 종목이기도 한데 오늘 호가 움직임 아직까지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그밖에 에코프로 그룹주 내에서는 오늘 에코프로 HN이 또 1.8% 상승이 예상됩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5분여 가량 남았습니다. 시장 자체는 좀 보합권이고 참 종목별로는 정말 이 움직임이 굉장히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타날 수도 있겠네요, 오늘 장도. 그렇죠. 예. 아마 지수 자체는 어제도 그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 은은하게 갈 것 같습니다. 은은하게, 예. 큰 움직임 없이. 큰 움직임 없이 잘 빠지도 않고 그런 와중에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지금 그거 아닌가요? 시기적으로 팀장님 지금 네. 기관들이 바쁩니까? 외국인 포함해서 지금 이 무렵 11월 하순 이 무렵 되면 이제 대충 경마 다 끝나고 이제 집에 가면서 그 앞에서 이렇게 짤짤이하는 타이밍 아닙니까? 11월 말까지는 바쁠 것 같습니다. 말까지는? 예, 11월 말까지는 바쁠 것 같고요. 이제 네. 12월부터 슬슬 정리되는 좀 분위기고요. 예. 이게 또
외국계 기관하고 국내 기관하고 약간 분위기가 달라요. 달라요. 예, 외국계 기관은 11월 초부터 좀 짐을 싸고요. 짐을 싸고 예, 그다음에 이제 국내 기관 같은 경우는 11월 중순부터 짐을 쌉니다. 그러다 또 실제가 안 좋은 데는 또 뒤늦게 바쁘겠네요. 또 뭐 숫자 채우려면은. 말씀하신 것 중에 저 되게 그 좋은 표현이 말씀 주셔가지고요. 네. 네. 예, 은은하게 요거 은은하게. 표현 딱 맞는 것 같아요. 예, 이거 제가 요거 리포트에 한번 좀 은은하게. 해야 되겠네요. 은은하게. 예, 연말까지 우리 증시는 은은하게. 은은하게. 예. 그리고 그렇네요. 아까 저기 동시효과 살피기 전에 했던 얘기에 조금 연장인데요. 네. 이 특례 상장 제도에 대해서 이제 이번에 뭐 특히나 아마 파두를 상장하면서 그 여론이 조금 더 커진 것 같습니다. 요거 좀 미래 성장 가능성 고려해서 이제 상장 기회를 주겠다. 그 취지는 알겠는데 자꾸 이렇게 문제점이 생기니까 이 제도를 좀 어느 정도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뭔가 움직임이 있습니까? 네, 움직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사실 올해도 그렇고 지금 매년 IPO 시장에 대한 시장 건전화 방안은 매년 시행이 되고 또 수정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좋은 방향도 있고요. 네. 그리고 기술 특례 같은 경우는 이제 유형 개편에 대해서 이제 큰 거는 이제 기존에는 이제 기술성 트랙과 성장성 트랙이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저는 크게 5가지로 구분을 하고요. 또 좁게는 4가지로 구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향후에 요거는 개선을 해서 쉽게 2가지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외부의 전문 평가 기관이 기술력을 평가하는 혁신 기술 트랙과 그다음에 증권사가 사업성과 성장성을 평가하는 사업 모델 트랙으로 2개 바꾸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저 이름은 복잡하니까 머리 안 두셔도 돼요. 뭐냐면 2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네. 됩니다. 외부 기관이 평가해서 상장을 오케이 하느냐, 증권사가 오케이해서 상장을 진행하느냐입니다. 그게 가장 큰 차이예요. 왜냐면은 외부 기관이 오케이 할 경우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한국거래소나 증권사, 주관사가 책임이 없잖아요. 외부 기관이 오케이 해서 올린 거니까. 네. 그래서 거기는 환매 청구권, 쉽게 말해서 개인 투자자들한테 부여되는 환불권이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죠? 주식 중에 IPO 주식 중에 가끔 그 주식 매수 청구권이라고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말이 꼬였습니다. 그 환매 청구권이라고요. 환매 청구권. 예. 주관사한테 개인 투자자가 환불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주식들이 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아 주관사에다가 네. 이거 내 주식 이거 내가 이번에 받았던 이거 당신들이 되사라. 네. 공모가의 90%로 그거는 이제 기업마다 다른데요. 3개월짜리가 있고 6개월짜리가 붙는 경우가 예. 있습니다. 지금도 뭐 소소하게 있긴 있어요, 가끔씩. 예. 근데 요거 제도를 개편해서 그냥 딱 2개로 나눈다는 거죠. 그래서 환불권 없는 거, 환불권 있는 거. 환불권 없는 거는 외부 평가에서 들어온 거, 환불권 있는 거는 증권사가 사업성과 성장성을 평가한 거. 그러니까 증권사에서 어느 정도 일부 책임을 질 수도 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증권사 주관사의 책임을 더 강화하겠다는 방안입니다. 그래서 주관사 너희들이 공모가를 부풀려 가지고 네. 그래서 IPO에 참여를 했더니만 주가가 많이 빠졌다. 많이 빠졌을 경우에는 그러니 너희들이 하다 못해 환불을 공모가의 받아줘라. 90%라도 예, 돌려달라. 맞습니다. 네, 그렇게 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네. 그 제도가 없었던 제도는 아니고요. 기존에도 성장성 특례라든지 뭐 우리가 흔히 테슬라 요건이라고 불렸던 이익 미실현 기업이라든지 그런 기업에는 각각 3개월이나 6개월짜리의 환매 청구권이 붙어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거를 좀 더 제도를 단순화하고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환불권이 없는 거, 환불권이 있는 거, 예, 이제 이렇게 좀 개편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거죠. 외부 평가 기관입니까? 어떤 사람으로 구성될까요? 기관입니다. 예를 들자면 네, 예를 이크레더블이라든지 나이스 신용평가라든지 그런 이제 평가 기관들이 이 기업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되죠. 기술과 회사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거 보셨잖아요. 이제 마치 채권 등급처럼 네네. 기술 등급이 BBB다, 예. A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성적표를 2개 받아와서 그거를 근간으로 이제 거래소에 제출해서 상장을 하게 되는 제도가 이제 기존의 기술성 평가 특례 상장인데 그거는 그거대로 유지를 하면서 이제 증권사들의 조금 책임을 좀 강화하는 방안으로 좀 개편이 되고 있다는 거죠. 연말 이거는 네, 말씀 산타랠리 주시죠. 기대해 볼 수 있는 건가요? 갑자기 시장 얘기 여쭤봤는데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산타랠리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약간 중대형주 쪽은 산타랠리가 유효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중소형주는 연말 약세, 네. 오히려 연초 랠리를 기대하시는 게 저는 조금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로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11월 24일 금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이제 추수감사절 연휴로 휴장한 상황이고요. 뚜렷한 이벤트 없는 상황에서 어제 국내 증시 이제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나흘 연속 상승이긴 합니다만
상승폭은 좀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모습이고요. 개별 종목 주가 변동성 굉장히 확대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연말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또 시장에 대한 경계 심리도 공존하는 것 같습니다. 과연 오늘 일정에서는 또 어떤 흐름을 나타내는지 출발 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먼저 코스피입니다. 지금 현재 강보합권이죠. 2,517포인트. 일단 보합권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보합 817포인트입니다. 양시장 보합권 출발 보여주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강보합 72,500원, LG에너지솔루션이 0.56% 상승합니다. 45만 1,000원이고요. SK하이닉스가 지금 강보합권이네요. 13만 3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소폭 보합권 72만 1,000원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도 역시 강보합권 57,600원. 현대차가 소폭 떨어집니다. 약보합 18만 4,600원이고요. 포스코홀딩스가 0.6% 올라갑니다. 47만 8,000원. LG화학이 2.3% 강세 보여줍니다. 53만 1,000원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LG화학 흐름 굉장히 좋아요. 주가 강세 흐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관 쪽에서 꾸준하게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종목이죠. 기아가 0.2% 약보합권 8만 4,400원, 그리고 네이버가 0.7% 올라갑니다. 20만 6,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에코프로비엠 오늘 1.4% 올라갑니다. 2거래일 연속 상승세에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24만 6,500원 거래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도 소폭 올라갑니다. 강보합권이죠. 70만 4,000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지금 약보합으로 7만 6,300원이고요. 포스코 DX가 0.88% 올라갑니다. 5만 7,000원. LNF가 0.9% 올라가네요. 14만 7,400원이고요. HLB가 0.4% 하락합니다. 3만 1,750원. 알테오제는 0.68% 상승 중이죠. 7만 3,600원이고요. 셀트리온 제약이 지금 현재 보합이고 JYP 엔터테인먼트가 0.9% 지금 하락합니다. 9만 7,300원이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0.98% 올라갑니다. 16만 5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 오늘 1% 하락입니다. 9만 8천 원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어제장에서도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는 좀 하락했다가 다시 또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또 상승 반전하기도 했기 때문에 주가 변동성은 좀 유념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오늘 코스닥에 상장한 종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선 엔지니어링이 지금 156% 급등합니다. 17,950원, 18,000원까지 찍네요. 한선 엔지니어링. 그리고 그린 리소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린 리소스도 지금 92% 급등입니다. 3만 3,000원까지 찍습니다. 지금 한선 엔지니어링, 그린 리소스 오늘 코스닥에 상장한 두 종목인데 모두 지금 주가가 좀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 어떤 섹터가 또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부터 보게 되면 이제 캐릭터 상품 관련주들이 좀 올라가는데, 오늘 블리츠웨이가 지금 16% 올라가고요. 대부 시스터즈는 사실 이제 게임 관련주들로 엮여있는 종목인데 오늘 4%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밖에 이제 반도체 장비 쪽 흐름도 좋아요. 지금 그린 리소스, 프로텍, 제너셈, DI. 다만 이제 상승폭은 좀 제한된 모습이고요. 기존의 반도체라고 하면 이제 HBM 관련주 쪽이었는데 오늘 보게 되면 이제 HBM 관련주 쪽은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에요. 보합권에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고, 아무래도 그동안 좀 많이 오른 감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다소간의 숨고르기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자, 지금 시각 9시 3분 지나갑니다. 수급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지금 131억 원 순매수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76억 원, 42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도 개인 투자자가 순매수 보여줍니다. 726억 원 순매수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69억 원, 431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환율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환시장 개장 상황입니다. 달러 원화율은 올라갑니다. 3원 50전 상승한 1,301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환율 자체는 계속해서 1,300원을 중심으로 좀 공방이 이어지는 것 같네요. 예, 그런데 예, 오늘 약간 좀 네. 그러네, 이제 정상화됐구나. 잠시 아마 우리 많은 시청자분들께서도 이렇게 스마트폰에 깔아놓고 이렇게 실시간 시세 보실 텐데, 인베스팅닷컴이나 좀 전에는 그냥 구글에 들어가서도 USD KRW 한번 쳐봤더니만 1,330 얼마가 찍혀 있고, 그래서 뭔가 좀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걸로 이렇게 다들 놀라신 것 같은데 갑자기 100원을 왔다 갔다 하니까 좀 뭔가 오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정상적으로 그냥 NDF 시세 반영하고 있네요. 그냥 1,300원 중심 공방입니다. 근데 한 번씩 휘청휘청하는 오류 나오는 거 보고 있으면은
좀 불안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맨날 이 시스템을 갖다가 믿고 네. 거래 시스템을 믿고 이렇게 하는데 예. 그런 게 한 번씩 나올 때마다 예. 아유 장은 이제 계속 밀겠습니다. 은은합니다. 은은해요. 아니 근데 2차 전지 리튬 네. 관련주들의 흐름은 굉장히 좋은 게 참 이게 개인 투자자들의 사랑을 받는 섹터예요. 오늘 포스코 퓨처엠도 뭐 4% 올라가고 2차 전지 리튬 쪽은 다 좋거든요. 그 2차 전지 관련돼서는 조금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예. 부분이 있었어요. 2차 전지요? 이게 항상 네. 증시에 또 되게 재미난 부분인데 최근에 이제 저야 이제 또 중소형주하고 IPO 시장을 좀 중심으로 보다 보니까 예. 최근에 3분기 실적까지 놓고 보면은 제가 이거 좀 메모를 해야 하는데 잠시만요. 네. 나노팀이라든지 유진 테크놀로지라든지 제이오라든지 알맥이라든지 2차 전지 직접 관련주는 아니고요. 예. 2차 전지 간접적으로 뭐 부품을 만들거나 뭐 소재를 만드는 그런 범 2차 전지 주들의 실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아. 예, 그 얘기는 뭐냐면은 최근에 2차 전지들의 주가는 하반기에 약간 조정을 받았잖아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형 세트 메이커들의 캐펙스가 계속 유지가 되는 한 이런 중소형 장비나 부품주들의 실적은 또 좋게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투자자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증시의 조정과 업황의 조정은 좀 다릅니다. 타이밍이 확실히. 네네. 예, 따라서 이렇게 좀 증시가 조정을 받을 때 산업의 그런 전체적인 주가가 조정을 받을 때 뭐 실적이 좀 잘 따라와 준다면은 좀 다시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또 반등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저희 뭐 IPO 관련해서 이제 이런 기업들 이제 투자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투자자 입장에서 여러 가지 좀 기준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관련해서 뭐 준비한 퀴즈가 있으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네. 이것도 제가 조금 퀴즈 말씀을 이거. 드리고 싶어서 예. 준비해 왔는데 최근에 그래서 이제 뭐 파드나 에코프로머티의 이제 상장을 전후로 해서 이제 기술성 평가 기업들이라고 해도 재무 구조와 실적을 꼼꼼히 살펴봐야 된다는 얘기들이 많이 예. 나와요. 그래서 제가 퀴즈를 2개 준비해왔는데 네. 저희가 푸는 거예요. 네, 뭐 같이 풀면 네. 좋습니다. 1번 기업입니다. 상장하기 직전 마지막 해의 재무제표예요. 보시면 자본보다 부채가 많아서 자본 총계가 잠식이 나와 있죠. 마이너스로. 예, 아, 그리고 부채가 더 많아서. 네, 예. 부채가 더 많습니다. 자산보다. 네. 매출액은 66억 찍혔고요. 예,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457억입니다. 근데 그 회사가 3,156억에 상장하려고 합니다. 예, 이거를 어떻게 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재무 구조하고 실적을 꼼꼼히 본다고 하는데 그걸 꼼꼼히 보면 이걸 상장시킬 수 있겠냐는 거죠. 이게 예, 상장시키면 안 될 것 같은 그렇죠. 근데 느낌인데요. 이게 누구냐면은 디지털 헬스케어의 최강자라고 불리는 이게 루닛입니다. 예, 지금 시가총액 1.2조 돼 있고요. 공모가 대비 한 3, 4배 정도 올라 있죠. 이게 의료 AI 쪽에서 맞습니다. 최근에 의료 뜨거운 AI 관심을 쪽. 받았던 종목인데.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루닛이 자본 잠식으로 상장을 했네.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 더 보겠습니다. 네. 예. 자, 이 기업은 자산이 123억밖에 안 되고요. 예. 예. 그리고 매출액이 17억 나왔습니다. 상장 직전에. 네. 당연히 적자 나와 있죠, 또. 아, 근데 매출액 부채 17억. 자체는 또 그렇게 많진 않네요. 자산. 부채 자체는 많지는 않지만 네. 일단 규모 자체가 너무 작죠. 예, 매출액이 규모가. 17억이니까. 아. 근데 신규 상장 1,558억에 하려고 하고 있어요. 158억도 아니고. 그럼 이거 상장을 어떻게 하겠냐는 거죠. 실적과 재무 구조를 꼼꼼히 살핀다면은 힘들겠죠, 꼼꼼히 사실. 살폈는데 그렇죠. 이게 누구냐면은 누굽니까? 이거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와우. 예, 지금 3.2조 와. 돼 있고요. 예. 오. 그러니까 이게 재무 구조하고 실적을 꼼꼼히 살펴서 상장을 시킨다? 말은 좋죠. 근데 그게 네. 그렇게 하게 되면 지금 우리는 증시에 레인보우와 루닛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와,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도 올라가는데. 네. 그래서 이게 그렇게 말처럼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를 제가 오늘 좀 투자자분들한테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예. 아니, 할 말 없게 만드는데요. 저거 보니까. 예. 재무 아니 구조하고. 예. 왜 이렇게 허무해집니까? 퀴즈 2개 풀고 나니까. 예. 그래서 오늘 제가 써온 말은 아닌데 아까 아마 그 자막에 나갔을 거예요. 예. 교각사루라고 해가지고. 교각사루. 예, 아. 그래서 이렇게 몇몇 소소한 몇 개의 기업들 때문에 전체 시장을 망치는 거는 사실 좀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이런 여러 가지 일 때문에 기술성 특례 상장 자체가 좀 위축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IPO는 이제 기업 입장에서 이제 시장에 들어가서 일반 개인 투자자들, 뭐 기관 포함 그들의 자본으로 자기들의 영업 자본 뭐 이렇게 화한다는 것인데, 그거는 그거고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가는 거. 아, 이전하는. 이거는 왜 그렇게 기업들이 그렇게 원하죠, 자꾸. 뭐 포스코 퓨처엠도 그렇고 LNF도 그렇고. 조금만 뭐 이렇게 각광을 받는다, 주가 좀 오른다 하면 자꾸 코스피로 가려는 이유는 뭡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고는 보는데요. 네. 저는 표면적으로는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이 달라서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달라서 그래요. 예,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이 투자할 수 있는 그 수급 자체가 코스피 쪽이 훨씬 더 자유롭고요.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에서 거기서 많이 갈리죠. 또 하나는 당장 그것만 보셔도 알 수 있어요. 코스피 200 추종 지수들의 그 지수 펀드들하고 네. 코스닥 150 추종 지수 펀드들의 규모가 뭐 굉장히 차이가 크죠. 제가 지금 숫자는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 예, 게다가 특히 이제 코스피 200에 편입됐을 때의 그 벤치마크에서 받는 그 기관의 수급량과 코스닥 150에서의 기관 수급량은 확연하게 다릅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늘 말씀드리고 있죠. 근데 기관 수급 때문에 코스피가 더 유리한 게 있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는 코스피나 코스닥 중에 코스닥 쪽으로 상장한 기업들이 주가가 더 좋았다는 것 같던데요. 그렇습니까? 원래? 일단 주가만 놓고 보면은 일단 그런 거 있잖아요. 저희가 이제 평균을 낼 때 예. 충분히 큰 숫자라고 해서 한 20개, 30개는 넘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코스피가 지금 상장한 게 4개밖에 안 됩니다. 현재까지.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상장할 DS 단석이 이제 5번째 기업이니까요, 올해로. 예. 그래서 일단 아직 좀 남아 있네요. 예, 상대적으로 코스피가 안 좋았다, 좋았다 얘기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예, 다만 개수만 놓고 볼 때도 올해 코스피가 5개 상장했다고 그러면 역사적인 거의 저점에 해당이 됩니다. 기록은 2013년이 3개를 가지고 있는데 네. 뭐 그만큼까지는 아니지만 4개, 5개는 저점이고요. 반대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올해 그 일반 상장만 70개 이상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70개면은 50주로 나누면 주에 한두 개씩 계속 태어났다는 계속 얘기잖아요. 그러네요. 그거 예. 정말 많은 거죠. 오늘도 2개 태어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네요. 오늘도 그러네요. 이거는 심지어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IPO 시장이 화랑이었던 2021년보다도 많은 숫자입니다. 코스닥이. 코스닥은. 예, 그래서 우리 시장 자체가 이렇게 좀 체력이 많이 올라왔어요, IPO에. 예,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시장은 매년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좋은 애가 있고 좀 덜 좋은 애가 있고 이제 그런 식으로 뭐 주고받고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내년이나 후년에는 또 오히려 코스피 쪽에 약간 더 큰 기업들이 이렇게 또 IPO를 또 재개하는 그런 모습도 약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코스피에 상장 종목이 두산 로보틱스하고 또 뭐가 있었죠? 두산 순서대로는 예. 넥스틸, 두산 로보틱스, 에코프로머티, 에코프로머티. 그리고 동인기업, 마지막으로 DS 단속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화제가 됐던 종목은 딱 한 두산 로보틱스, 에코프로머티 이 정도로 압축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사이즈도 에코프로머티와 두산 로보틱스가 이제 시가총액 기준으로 이제 1조 원이 넘는 기업들이었고요. 아, 또 이거- 실제로 주가도 보니까 네. 흐름은 괜찮네요, 두 종목은. 예, 제가 넥스틸은 잘 모르는 기업이어서 요거는 패스를 하고요. 예. 동인기업 같은 경우에 그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전문가용 등산백을 그 해외 유명업체의 OEM, ODM으로 이렇게 그 가방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자체 브랜드도 가지고 있고요. 등산백이요. 예. 작년에 영업이익이 400억 이상 나왔어요, 동인기업이. 그래요? 예, 근데 지금 시총이 2천억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미인주가 아니네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좀 억울하겠습니다. 굉장히 억울하죠. 아까 루닛하고 두산 아니 레인보우 로보틱스 레인보우 봤을 로보틱스. 때는 네이버 로보틱스하고 에코프로머티 합친 영업이익보다도 많아요, 동인기업이. 아, 예. 그러니까 제가 오늘 요거 또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인데. 되게 펀더멘탈로 접근하면은 참 이렇게 미인주가 아닌 종목을 그렇죠. 관심을 가질 맞습니다. 수도 있게 예. 그래서 되고. 시장에서 아니 니들 성장성만 얘기하면서 왜 이렇게 실적이 안 좋아라고 이렇게 비난을 하면은 그러면은 사실 지금 이 주가들이 말이 안 되죠. 사실 주가라는 걸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미래 성장성에 대한 가치가 주가에 반영이 되는 거잖아요. 네. 과거의 실적을 얼마 찍었다가 오늘 그 주가가 오르는 내용은 또 물론 영향은 있겠지만 그렇게 크지는 않기 때문에 저는 투자자분들께 물론 미래의 가치를 예측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렇게 머리 싸매고 다 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에코아이는 뭐예요? 에코아이? 에코아이는 그 탄소 배출권을 매매하는 기업입니다. 예, 그 탄소 배출권을 이렇게 받아와서 그거를 국제 탄소 배출권 시장에 파는 회사인데 사실 미래에 이제 탄소 비중을 계속 줄여나가는 이런 그 환경 문제를 그렇죠. 생각하면은 굉장히 유망한 기업이죠. 게다가 에코아이 같은 경우는 또 시장에서 약간 이렇게 또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었던 요인이 왠지 해외에서 탄소 배출권을 따서 탄소 배출권을 매출하는 회사다라고 하면은 특례 상장일 것 같은데
작년에 영업이익 300억 이상 낸 저기 일반 상장이었습니다. 아, 코스닥 일반 상장. 예, 코스닥 일반 상장입니다. 아니 탄소 배출권을 매매하면서 그만큼 영업이익이 나온다고요? 탄소 배출권 굉장히 비쌉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없는 탄소 배출권을 따와서 그거를 팔게 되면은 굉장히 저기 이익률도 높고요. 예, 비싸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코아이 같은 경우는 아마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전문적으로 탄소 배출권을 거래하는 회사는 처음 상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I 아니고 에코아이. 아, 그냥 에코아이입니다. 그 탄소 배출권과 관련해서 ETF 상품들은 꽤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맞습니다. 예, 네, 탄소 배출권 관련된 회사들이나 ETF 상품들은 꽤 있지만 네. 이렇게 전문적으로 매매하는 회사는 그러게요. 처음 상장한 걸로 알고 있고요. 생각보다 에코아이 같은 경우는 기관 수요 측이나 개인 청약에서 인기가 상대적으로 그렇게 높진 않았어요. 예. 예, 그게 왜 그러냐면은 시가총액이 3천억대로 조금 중형급에 해당이 됐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사실 오늘 상장한 한선엔지니어링이나 그린리소스 같은 경우도 시가총액이 1,000억 전후에 좀 소형주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제 첫날부터 저는 엉덩이가 가볍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아, 그래서 이렇게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맞습니다. 거네요. 예, 근데 조금 시가총액이 한 3천억 이상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요즘 좀 더디게 움직이는 엉덩이가 그런 모습도 무거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올해 상장한 종목 중에 이제 대여급 또 미인주가 이제 에코프로머티 또 두산 로보틱스 지금 주가 상태를 좀 평가를 해보고 향후 전망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사실 두 기업에 대해서는 주가는 전망이 좀 어렵습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뭐 실적에 기반돼서 실적 전망에 기반돼서 움직이는 주식은 아니고요. 이제 아무래도 미래 성장성, 2차 전지라는 큰 범위라든지 아니면 협동 로봇이라는 큰 산업의 성장성에 물려서 성장하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저는 글쎄요 투자자분들한테는 2차 전지나 특히 이 로봇 산업 같은 경우는 산업의 성장성을 좀 같이 봐주시기를 예, 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팀장님 나오신 김에 가시기 전에 그거 아직 조금 몇 개 남았죠. 해넘기기 전에 네. IPO권 조금 관심 가질 만한 기업 아우. 좀 코멘트 한번 해주시죠. LS 머티리얼즈가 남았습니다. 아, 맞아. LS 맞- 머티리얼즈. 제가 아는데 그거는 머티리얼즈가 아니고 머터리얼즈예요. 맞습니다. 그죠? 머티리얼즈입니다. 예. 예. 예, 그래서 LS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슈퍼 캐퍼시티라고 해서 최근에 그 전장 부품 많아지는 데 있어서 꽤 중요한 각광받는 아이템을 하고 있는 회사고요. 또 하나는 또 그 LS 그룹의 또 이게 또 본가도 또 튼튼하잖아요. 네네. 예, 그러다 보니 저는 LS 머티리얼즈가 남아 있는 물량 중에는 좀 투자자분들이 관심 가지실 만한 물량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 LS 머티리얼즈 상장 전에 나오시나요? 아마 상장 직후에 인사드릴 것 같아요. 예. 그때 또 여쭤볼게요. 네. 네,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